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꽤나 크게 하락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트코인은 한때 바이낸스 기준 10만 3,52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영상을 정리하는 기준 10만 5,800달러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듯 코인이 내리는 이유를 단순히 한두 가지로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 큰 하락은 지금부터 정리드리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 검찰청이 바이낸스 등의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세금 탈세, 무허가 운영을 한 혐의가 있어서 이를 조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소 위법성을 조사할 확률이 있다고 해석돼서 코인 시장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코인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악재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지역 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부실 대출 문제로 대규모 손실을 공개했는데 은행이 흔들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흔들렸다는 해석이에요. 자이언스 뱅코프의 경우 대출 거래 중 5천만 달러 약 711억 원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경우 9,860만 달러 약 1,402억 원의 익스포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손실은 비단 두 개의 은행뿐만이 아닌 더 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미국 은행들의 법정 지급 준비율이 0%라서 지급 준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 거래소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 법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지급 준비율이 모두 100% 이상이라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투자 시장의 악재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장기적 호재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실사례로 2023년에 발생됐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 증시의 경우 금융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에만 1% 정도 하락했고 다음 날부터 오히려 크게 반등해서 일주일 만에 35%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 부실 대출 관련 소식은 발표 직후에는 비트코인의 악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대신 코인이 낫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미중 무역 갈등 및 관세 이슈와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이 되었던 지난 10월 10일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점, 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과 명확히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캄보디아와 중국 등에서 가지고 있는 어둠의 비트코인들을 급하게 팔고 있다는 것 등등이 요즘 특히 오늘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내린 이유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런 모든 악재는 단기 악재일 뿐이고 이미 해결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싸움은 트럼프가 중국의 100% 관세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확인되었는데요. 오늘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하며 중국과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양국이 공정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2주 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서 현재까지 분위기는 중국과의 관세 이슈는 더 이상 코인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소식과 동시에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선에서 10만 5천 달러 선으로 즉시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명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대폭락 30분 전에 숏 포지션을 잡아서 1억 6천만 달러 약 217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지갑 주소는 아마도 트럼프 내부자, 특히 트럼프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지갑은 현재 포지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갑은 워낙 노출이 많이 된 상태라서 동일인이 다른 지갑을 만들어서 장난질을 했을 확률도 존재하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 가볍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비슷한 패턴의 또 하나의 내부자로 의심되는 주소는 현재 20배의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은 영상을 정리하는 현재 108% 수익으로 661만 달러, 약 94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저 역시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지만 정규 영상에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은 라이브 방송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라면 호재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CME 갭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 전문가들은 CME 갭이 채워져야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곤 했었는데 오늘 갭이 확실히 채워진 만큼 이제는 CME 갭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소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맥시 거래소가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한국어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좋아지는 점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사를 통해 정확한 추가 소식을 받은 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다는 예고를 미리 드리고요. 코인 가격도 싱숭생숭한데 이벤트가 빠지면 섭하죠. 오늘 소개드리는 이벤트는 오늘 업비트에도 상장된 제로베이스 코인과 조라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가드린 링크를 누르신 후 조인을 눌러서 이벤트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벤트들은 등록한다 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으니까 이벤트를 참여할 생각이 없다 해도 일단은 등록해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후 100 제로베이스 코인 이상을 입금하시면 미스터리 박스 2개 추가로 현물 및 선물 거래 등등을 하시면 미스터리 박스를 최대 7개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스터리 박스는 꽝이 없는 100% 당첨이 되는 경품들이라서 250 제로베이스, 200 조라 코인, 1000 인피니트 코인, 10,000 두들스 코인 등 무조건 당첨되는 기회를 최대 7번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라서 꽤나 혜자 이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로베이스를 거래하고 55만 제로베이스 코인을 나눠받는 캔디밤과 이더리움을 락업하고 120만 개의 제로베이스 코인을 나눠받는 제로베이스 풀X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까 제로베이스나 조라 코인을 갖고 계시거나 거래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